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페인에서 온 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Hola a todos, me llamo Irene y vengo de España. Encantada.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온 이라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Hallo liebe Leute, ich bin Ileide und komme aus Berlin, Deutschland. Schön euch kennenzulernen. 두 분은 혹시 술 좋아하세요? 좋은데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잘 안 마셔요. 차 안 마셔요? 네, 배가 약해가지고 많이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세요? 전 좋아요. 저는 약간 한국 와서 막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잘 안 마셨는데 여기 와서 이제 주량이도 좀 몇 번로 올라갔고 한 소주 정도는 2병 정도 가능해요. 한국인이 소주. 다 되었군요. 소주는요? 못 마셔요. 못 소주. 마셔요? 막걸리만. 막걸리. 네, 막걸리. 달콤해서 그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마셔본 술 중에 네. 가장 맛있었던 건 뭘까요? 저는 막소사라고 있는데 막걸리, 소주, 사이다 이런 거 있던데 약간 원래 뭐 소맥도 있고 막 그냥 그 술을 이렇게 마신 거 있는데 친구들이 생일 파티에서는 막걸리, 소주, 사이다를 다 섞어서 마시는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맛있으니까도 위험해요. 한 번에 가거든요. 네. 마신 적이 없어서 마셔봐야겠다. 어떤 거 좋아하세요? 막걸리 역시 막걸리 마야. 저는 달콤한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럼 와인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게 그냥 스페인 사람이라서 그래요. 맥주와 맥주와 와인도 좋아하고 네. 그거 빼면 그냥 막걸리만 마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그리아? 상그리아 들은 적 상그리아. 있어요? 네. 아. 그것도 와인이랑 뭐 뭔가 설탕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진짜 와, 달콤하면서 맛있어요. 막걸리 중에도 바나나, 뭐 딸기 막걸리인데 저도 그거 먹어봤는데 너무 약간 주스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그냥 밥 막걸리도 막 있던데 여러 가지 땅콩 막걸리 막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요즘은 지평 막걸리, 약간 브랜디를 지평에서 오는 막걸리가 제일 맛있어요. 독일 술 하면 네. 아무래도 맥주가 빠질 수 없죠. 하하하하, 네네네. 알죠? 그런 네네. 독일은 웬만한 대표적인 술은 맥주죠. 약간 어디 가도 맞아요. 독일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타오르는 단어 중에서는 맥주가 첫 번째 단어거든요. 유명한 이유라고 생각하면은 첫 번째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 아일린 씨도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에서는 그 물보다 술이 더 싸. 약간 물이 더 비싸. 스페인에서는 식당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밖에 마트 가면은 그래도 네, 시장에서 맥주나 와인 더 비싸고 식당에서 기본 스페인 맥주만 그렇게 그렇게 거예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독일 맥주 중에서도 어디 지역에 와는 나라 맥주 유명한 맥주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싼 맥주는 얼마예요? 조금 궁금해졌네요. 약간 거의 봐도 한 1유로 50센트면은 한국 돈으로 치면 한 2,000원? 2,000원에 2,500원 정도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어느 마트나 키오스크 같은 작은 이제 마트를 가면은 그냥 간단하게 한 병을 살 수 있는 게 한 2,000원에 살 수 있어요. 약간 5,000원도 안 돼요. 스페인보다 비싸네요. 근데 스페인이라고 하면은 떠올리는 거는 그래도 와인이 아닐까요? 네, 와인. 우리 와인 최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탈리아에서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무 옛날에 로마인들은 스페인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쁜 것도 있었지만 덕분에 많은 걸 생겼죠. 네. 그런 생겼던 것들 중에 하나는 와인이에요. 스페인 날씨도 춥고 당도 너무 좋은데 그래서 와인도 맛있어요. 그거는 몰랐네요. 그 당이 약간 날씨 때문에 영향이 많이 크죠. 약간 보드가 네. 거기 더 맛있다는 거. 독일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리고 포도가 거기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색깔로 포도를 만드는데 와인도 다양한 색깔로 만드는 거죠. 그럼 독일 내에서 맥주를 대표하는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취업 관리자별로는 이제 모든 맥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벨린 이제 사람이라서 벨린에서 먹는 거 벨리나 필스나이라고 있고 필스나인데 필스나 종류가 제일 유명하고 백스비어라고 있는데 그런 브랜드들 이제 많이 유명하고 근데 또한 이제 뮌헨이라고 가면은 뮌헨 아무래도 다들 이제 맥주의 대도시라고 해야 되나 거기는 이제 거의
거의 아우구스티나 비에라고 있는데 그거 제일 유명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라고 딸 수가 없고 지역마다 이제 맥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지역에 따라 좀 자부심이 많이 세죠. 우리가 벨리 맥주가 제일 맛있다. 그러면 뮌헨 맥주는 뮌헨 오리 맥주가 더 맛있다라고 하는 이제 국내 안에도 많이 싸우죠. 뮌헨에서 이제 거의 이거 보면 사업적으로 그냥 마케팅적으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맥주를 거기서 마실 수 있는 이유가 마케팅 정도예요. 다른 동네 가면은 뭐 벨리 맥주, 뭐 뮌헨 맥주를 가져오지 않죠. 그냥 거기서 작은 옥토버 페스트를 진행하고겠지. 근데 뮌헨 같은 경우에서는 뮌헨도 이제 베를린, 쾰른 이후로도 제일 큰 도시 하나 중에 하나라서 당연하지 거기 이제 외국인들 많이 머물 수 있고 특히 이것도 얘기하면은 그 지역이 베를린은 그래서 북쪽에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거기 가는 게 교통이 조금 더 부담스럽고 좀 복잡해요. 근데 뮌헨에서는 약간 독일 아니면 유럽에서 조금 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뮌헨으로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옥토버 페스트가 거기서는 더 쉽게 더 잘 될 수 있게 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마케팅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행사 되었죠. 그래서 돈도 많이 쓰게 돼갖고. 거기 저는 약간 오히려 한국에서도 똑같이 이런 축제들 거의 안 가요. 저는 오히려 거기 약간 딱 봐도 외국인들 위해서 주목했기 때문에 그거 진짜의 한국의 멋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는 제가 약간 다른 좀 시골에 가서 거기서 그냥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얘기하면서 한국의 역사 아니면 한국의 이제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훨씬 더 한국이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똑같이 마찬가지로 독일에 가면은 굳이 뮌헨 아니라도 좀 다른 조회구도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독일에서만 마실 수 있는 맥주가 있나요? 약간 색다른 맥주라고 하는 것보다는 독일 맥주를 한번 마셔봤어요, 혹시? 네네네, 마셔봤죠. 그러면은 약간 독일 맥주 먹는 후에 다른 나라 맥주를 먹어보면은 그거 너무 비교돼요. 그 맛은 독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이 있어요. 약간 저는 미안하지만은 한국 맥주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 맥주는 되게 다양한 맛도 있지만 좀 진해요. 맥주 맛은 약간 밀 맛이라고 해야 되나 물 맛이라는 거 약간 섞이는 그 다양한 맛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저는 그 탄산은 아니면은 그냥 안에 있는 이제 주류들을 거의 느끼지 못해요. 거의 물처럼 느껴요. 약간 세지도 않고 맛을 진하지도 않아주고 맞아요. 맥주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 뭔가 부족해요. 맥주가. 오, 네. 저는 그냥 치맥 너무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쵸. 한국에서 치맥할 때 얼음컵에다가 맥주를 주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는 한국에서만 봤어요, 저는 솔직히. 독일에서는 약간 얼음컵에 약간 뭐 냉장고 안에 맞아요. 얼음컵을 스페인에서도 그렇게 나가는 하죠. 거는 네, 없어요, 네, 독일에는. 그냥 독일에서는 그냥 일반 잔을, 요리잔을 그냥 넣어서 생맥주처럼 따고 그냥 마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냉장고 안에 약간 사람들이 좀 시원하게 그 맛 있잖아요. 그 시원하게 마시는 거는 한국 사람들 특징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 시원하거든요. 한국의 그 얼음컵이 제일 약간 신선하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가장 선호하는 맥주의 형태? 아, 이거는 아마 유럽에서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생맥주가 제일 앞선이죠. 이거. 맞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생맥주는 이제 딱 만들어서 거기서 딱 들어가는 느낌이랑 사업에서 만들고 그냥 판매되는 거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요리해서 마시는 거랑 캔에서 마시는 거 그리고 다르잖아요. 그것도 있죠. 그렇게 할 땐 네. 크림 어느 정도 있어야 딱 아, 거품을 맞출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 캔에서는 그냥 열면 있다는 이거부터 다 보이라고 하는데 캔을 마시면 이거 맥주인지 느끼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소프트 드링도 뭔가 다 달라요. 캔으로 네. 마시니까 생맥주나 평맥주도 솔직히 평맥주는 맞아요. 우리가 편하게 마시니까 독일에서나 아마 스페인도 그렇지만 그냥 손으로 많이 마시니까 맞아요. 길거리에서 네네. 스페인 내에서는 이제 와인을 대표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데 네. 제 생각엔 딱 두 개만 있어요. 라리오하와 카탈루냐. 카탈루냐. 네, 그래서 라리오하에서 가장 유명한 만드는 와인은 라리오하라고 하고 네. 날씨가 제일 좋은 곳인 것 같고 당도 제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페인 가족 집에 가면은 딱 라리오하 한 병 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그 네네네네.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네. 와인 그럼 없으면 스페인 사람들이 못 살 것 같아요. 레드 와인이에요? 네, 레드 와인. 먹고 싶다 갑자기. 진짜요. 카탈루냐에서는 가장 유명한 와인은 프리오레아티라고 합니다. 카탈로나 와인은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와인이나 와인 지역이 있으면 하나라고 말할 수 있으면 추천
주에캄스 유명한 브랜드인데 네. 다양한 와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어. 근데 그 작은 브랜드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은 아르미타다 스피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르미타다 카탈라노로 음. 이름을 만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냥 가족 이름? 가족 이름. 네네. 그 너무 지역의 옛날 이름. 가족 이름인 것 같아요. 아, 그쵸. 와인에는 원래 가족 이름으로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 스페인 와인이 유명한 만큼 등급 규정도 까다로울 것 같은데. Denominación de origen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말해보면은 원산지 명칭인데요. 어떤 지역에서 온 건지를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티켓 같은 거 붙어서 언제 만든 건지, 뭐 어디서 온 건지, 어떤 와인인지, 어떻게 만든 건지, 네. 네, 무슨 포도로 만든 건지 그 오. 정도까지. 저 제가 와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정말요? 저는 솔직히 맥주보다. 맥주보다 그치, 그치. 저는 솔직히 더 와인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인데 요즘에 와인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에티켓에다 쓰는 오. 거를 약간 좀 배우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들어주고 지금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네. 것들. 그래서 제일 오래된 와인은 제일 비싼 와인이에요. 그쵸. 오랫동안은 그 시간이 그 지나가니까 알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그 장처럼 있었어요. 장 만들 때 오래오래 기다려야 더 아. 맛있다는 거죠. Arriba, 위로! 아리와 아래로, abajo! 바호 Centro, al centro! 센트럴 달테도 Para adentro, 아래로! 쭉 마셔야 돼요. 잠깐만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할 때